이제 한의학에서 1침 2구 3약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한방 치료에서 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뜸을 뜨면 좋아질 만한 그런 여러 분들의 환자군이 있는데요.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헛배가 부르거나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싶거나 아니면 식욕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뜸을 뜨면 굉장히 좋습니다. 중환이라는 혈자리라든가 족삼리라는 혈자리에 뜸을 뜨면은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또 이제 헛배도 좀 줄어들어서 똥배가 사라지는 효과도 있고요. 저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궁에 좋습니다. 하복부 순환 이런 데 자궁에 좋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뜸 치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복부 냉증이나 수족 냉증, 원장님 겨울만 되면 너무 팔다리가 추워요 이러신 분들에게 뜸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이제 불면증 관련해서 심신 안정 효과가 있는데요. 원장님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뜸을 뜨면은 원장 이제 치료실에서 코 골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이제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 뜸 치료고요. 또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통증에도 뜸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잘 안 낫는 엘보우 같은 통증에도 뜸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티눈이나 사마귀 이런 데도 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에는 이제 치미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막아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감기가 오기 전에 등 부위 폐수나 격수에 뜸을 뜬다든가 아니면 하복부에 뜸을 떠서 체내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치료 효과가 좋은 게 뜸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공교롭게도 뜸도 뜨는 거고 부항도 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흔히 이제 부항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동그란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항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음압 작용을 통해서 부항 치료를 하게 됩니다. 부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건부항하고 습부항이 있는데요. 건부항은 환처에 그냥 부항을 붙이는 게 건부항이고요. 어떤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굉장한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이제 습부항이라고 해서 사혈을 통해서 그 어떤 나쁜 독소를 빼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근육 질환이 있을 때 근육 안에는 피가 많이 담겨 있는데 피를 빼주면은 새로운 피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재생되는 효과를 노린다거나 어혈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습부항입니다. 이런 게 이제 부항 치료입니다. 네, 이제 부항 치료 중에 이제 건부항하고 습부항이 있는데 습부항 치료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지은혜 원장님께서 부항을 뜨고 나서 부항 3개, 이제 피부 3개 반응을 보고 이 부위에 어혈이 있다든가 순환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청근 사혈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근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시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청근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정맥혈이 아니라 정맥혈보다 좀 더 가늘고 청자색 정도의 실 같은 혈관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청근이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청근이 있는 부위가 한의학에서는 어떤 진단 부위도 되고 치료 부위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근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고요. 그 청근을 사혈을 하게 되면은 몸이 좀 가벼워진다거나 아니면 그 만성으로 통증 부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게 제가 청근 부위가 잘 생기는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에 보면은 약간 파란색으로 청자색으로 얇은 원 같은 혈관 보이는 게 이제 청근이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는 그냥 일반 정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는 그 위중혈이라고 해서 우리 오금 부위. 그 종아리 오금 부위에 이제 보시면은 파랗게 이렇게 청자색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다가 허리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좀 정맥류 관련돼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척택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도 이제 청근이 잘 보이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어깨가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 청근 부위가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어제는 위장하고 폐랑 관계가 된 부위인데 이 부위에 청근이 보인다면은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 비상부에 좀 잘 보이는 경우가 있고 등 부위라든가 발목 안쪽에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청근이 보이신다면은 집에서 이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또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또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어머님께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18세 여성이시면은 아직 이제
젊은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가 이런저런 시술도 받고 생리통이 또 굉장히 심하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도 고민이 되니까 이렇게 상담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팔관 혹 제거 주사를 이렇게 맞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뭔가 어린 나이부터 자궁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나팔관 혹 제거라는 게 이제 난관 수정 관련해서 골반염을 앓은 이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자궁 내막증 병변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다거나 할 때 난관 수정 같은 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하복부 순환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작년 2월에 그러셨는데 최근에 생리통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 너무너무 아프고 또 배변통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다시 또 검사, 뭐 초음파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원래 좀 마르고 이렇게 하얀 게 이런 편인지 아니면 약간 통통하고 물살인지에 따라 좀 치료 방법이나 진단이 좀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골반 내 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복진이나 진단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이제 한의원에서는 체지방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이나 기초대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열 검사라고 있습니다. 몸 안에 열분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검사인데요. 복부라든가 팔다리 순환이 얼만큼 잘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신경 검사라고 해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항진도를 봐서 우리 학생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런 것들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렁거림, 어지럼증은 보통은 이제 담음의 증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울렁거림, 어지럼증 같은 담음을 갖다가 어떤 체액대사가 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이 생기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제 좀 치료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많이 걷는다든가 많이 걸어서 하복부 순환을 도와준다든가 이제 보통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부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걷고 활동하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물 같은 경우도 성조숙증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자궁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회사 생리대 얘기도 하셨지만은 어떤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도 좀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